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큰 이슈는 없어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장이 코스피도 좀 하락을 오전에 했다가 아무래도 뭐 오늘 3단계 격상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 하락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네, 자 분봉으로 오전에 좀 약세로 좀 시작을 했었고 너 왜 그래? 좀 약세로 시작하면서 좀 하락을 했었어요. 1% 넘게 하락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11시 기점 10시 반 정도에서 이제 최대 하락폭을 보였죠. 이때가 아마도 이제 320명 그 코로나 확진자 나왔을 때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 320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올라갔는데 11시부터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YTN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발표가 있는데 이상하게 의협하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외에 뭐 3단계 격상을 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뉴스가 나온 게 3단계 격상은 뭐 이번 주 추이를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이 갑자기 돌아서서 다시 올라갔죠. 뭐 어쨌든 간에 거의 약보합이긴 한데 그냥 0.1% 정도 오르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봉으로 보셔도 뭐 아직은 좀 걸쳐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미장이나 이런 걸 보긴 해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뭐 중국도 지금 신고가로 알고 있고요. 미국도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보자. 선물인데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우나 나스닥 쪽 나쁘지 않고 유럽 쪽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유럽은 시작을 했을 텐데 보면은 네. 유럽 본장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적당히 잘 가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오늘 좀 빠졌네요. 중국이. 근데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중국은 뭐 원체 많이 올라와서 자 그러면은 이거 왜 안 떠? WHO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어제 26일 7시 오늘 아침이네요. 아침 뉴스인데 국내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막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3단계를 가니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전 세계 상황이죠. WHO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좀 주춤하고 있다. 뭐 미국, 유럽, 일본, 브라질, 중국 뭐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감소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좀 는다고 해서 뭐 몇만 명이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200명, 300명 어떻게 보면 크지만 그걸로 지수가 어느 정도 무너지면은 저가에서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며칠 이틀 동안 연속적으로 지금 개미가 계속 사들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동성이 있다 보니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그러면 코로나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월드오미터에서 나오는 건데 전 세계 상황은 지금 줄어들고는 있어요. 정말 줄어들고 있고 한국이 뭐 조금 늘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이 세계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 인원이 안 되죠. 이거는 30만이에요. 30만 명인데 지금 30만을 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올라오다가 추이가 지금 꺾였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꺾여 내려간다면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나 그리고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증시, 뭐 부동산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해요. 미국도 지금 뭐 부동산이 지금 최고 신고가를 찍은 걸로 알아요. 101년 만에. 자, 어쨌든 보시면은 뭐 약간 올라온 애가 25만 명이 안 되죠. 전에는 뭐 25만 명 가뿐히 넘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추이는 이렇고 자 오늘 날짜에 320명 제가 커뮤니티에 올리긴 했어요. 오전에 한 9시쯤? 조금 지나선가? 저도 아침에 좀 이거저거 봐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전에 올려 좀 그래서 보고서 뭐 찌라시 비슷한 건데 320명이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도 여기저기서 들었던 찌라시랑 좀 비슷해요. 똑같았죠. 320명 나오는데 이 320명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좋게 받아들이긴 한 것 같아요. 300명을 넘었다. 그러니까 기준을 그 단위들이 있잖아요. 뭐 300, 400, 500. 3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을 넘었으니까 좀 그래도 좀 올라왔잖아요. 심리적으로
다시 늘어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코로나 관련주들이 잘 갔겠죠. 그러고 3단계 격상 11시에 이제 3단계 격상을 뭐 하니 많이 얘기가 되게 많고 막 이런저런 찌라시도 엄청 많았어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11시에 발표할 때 없었죠. 3단계 격상 내용은. 그리고 한 12시경에 3단계 격상을 한다는 내용이 막 찌라시가 있었나봐요. 자, 이런 가짜뉴스 이번 주 발생 추이를 본다고 해요. 이번 주에 뭐 몇 명이 돼야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기준을 알려주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20일 환자 수가 3명을 넘게 했지만 걱정한 발생한 추이가 아니어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300명 라운드를 치면은 뭐 그냥 이거를 해석했을 땐 저는 그렇게 들려요. 300명 라운드면은 2차 2단계로만으로도 좀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뭐 내부적으로는 3단계 조치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3단계 발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은 없다 라고 강조를 했답니다. 자, 우선은 그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추이를 계속 확인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정부에서는 자, 비슷해요. 앞전에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주말에는 검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월요일날 적게 나왔다 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막 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검사를 더 했을 텐데. 그러면서 아직은 3단계 논의 확정은 아니다. 2단계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 자, 정부랑도 이견이 없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이날 오전 증권가 소식지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돌았어요. 오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 이게 엄청 많이 돌았어요. 다 가짜뉴스였나봐요. 저도 이걸 보고서 어떻게 대처할까 막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어쨌든 안 됐죠. 안 되면서 지수가 아까 전에 종합지수 어디갔어? 지수가 11시에 별 이슈가 없으니까 앞전에 있었던 거 깨버렸죠. 돌파하고 여기를 돌파를 할까 말까 하면서 있었는데 이 돌파하는 시점이 11시 시점이에요. 11시 시점에 돌파를 합니다. 왜? 3단계 격상 뉴스가 없었으니까. 그러고 여기를 지지 삼아서 다시 올라갔죠. 코스피는. 그래서 오늘 장은 이래 왔었고 장의 움직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거의 다 빨간색이었어요. 정말로 싸그리 막 9시에서 10시 넘어가는 순간에 그리고 10시에 320명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빨간색이 많았어요. 대충 봐도 분봉으로 볼게요. 5분봉으로 보면은 자, 최대한 올라갔었던 시점이 다들 뭐 9시 몇 분, 뭐 한 10시까지는 다 이렇죠. YBM 넷도 9시 몇 분. 대체로 그래요. 전부 다 보시면은 전부 다 여기 꼭지를 찍어요. 10시 25분. 자, 얘는 10시 15분. 얘 10시 25분. 얘 10시 15분. 10시 15분. 얘는 10시. 얘 9시 반. 조금 늦네요. 얘는 좀 더 빨랐네. 9시 반, 9시 반.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10시 45분. 소프트캠프 뭐 같은 위치긴 하니까 얘로 보면은 10시 20분. 거의 대부분 320명을 보고 나서 320명에서 이제 그거를 약하게 보신 분들은 던졌을 거고 320명을 320명 충분히 많다라고 했으면은 매수를 하셨겠죠. 근데 11시가 되면서 확실해졌죠. 3단계 격상이 없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전에 올려놓고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근데 그렇게 많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오른 애들도 있고 내린 애들도 있고 뭐 적당히 혼조 상태이긴 한데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코로나 쪽은 이런데 그 언택트 쪽 뭐 이게 오늘도 지금 오후에 나왔으니까 지금 사상체육과 찍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얘네 주가는 보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처음에는 3단계 얘기가 나오면서 이 섹터별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재택이 있었고 뭐 비대면 결제 있었고 뭐 교육이 있었고 음압병 그리고 뭐 마스크, 알코올 위해 진단 키트 이런 식으로 저는 보는데 얘네들은 솔직히 돌고 돌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 주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대형주들이 이제는 힘 받을.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신고가를 찍은 것 같아요. 역사적 신고가죠, 얘네가.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죠. 자, 그래 왔고, 그러면서 좀 봤던 건,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언택트 쪽이 좀 많이 갔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는 이게 있었죠. 이거 말고 저걸 먼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 오전에 정부에서 좀 강하게 나왔어요. 이제 전공의하고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냈는데 위반을 하면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법적으로. 자,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사조치, 그리고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또는 금고 이상 의사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결국은 강경책으로 간 거예요. 결국은 뭐 이제 합의를 계속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 뒤로 물러서는 건 절대 안 보여주고 있어요. 하겠다고 한 거는 진짜 끝까지 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고 뭐 의대생들 이런 거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의협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오후 3시에 의정 합의문이 없었다. 정부에서는 전공의 거절에 합의 결렬. 여기 최대집 회장이 얘기한 게, 정부 업무 개시 명령으로 전공의 행정처분들 불이익 시 무기한 총파업을 한대요. 원래는 지금 26일부터 29일인가 28일인가 어쨌든 이번 28일일 거예요. 3일 정도. 월화수목금, 수목금 요 정도 이제 파업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이 행정처분, 방금 말했던 그런 면허 취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면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 그리고 회장은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거의 강대강으로 지금 막 싸우는데, 업무 개시 명령서는 이거였었더라고요. 의료법 제59조 1항에 의거해서, 자,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을 중지하고 즉각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 이거를 어기면은 면허 취소나 되게 많았죠. 벌금도 있었고, 그건 케바케 같죠. 자,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부하고 의협하고 해서 왔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8월 초에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1차 총파업이 나오면서 유비케어나 이런 애들이 좀 떨어졌었죠. 근데 2차 총파업을 한다 해도 이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도 처음에 당했을 때 이제 지수가 엄청 폭락을 하지, 두 번째 당하고 세 번째 당하면은 그걸 리스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면역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총파업 때 이미 느꼈고 2차 총파업 해보라고 해, 이런 거죠. 지수에 오히려 영향이 없었습니다. 비대면 관련해서. 자, 그래서 2차 총파업을 하는데,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면담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면담을 하고, 그리고 실무 협의도 하고 했는데 다 안 됐죠, 딜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의협 파업 원칙적 법적 집행을 통해 강력 대처하라. 자, 행정명령 하는 거 맞아요. 자, 업무 개시 명령을 했죠. 그래서 자, 이런 상태로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데, 여기 최대집 회장이 감옥은 내가 할 테니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의료에 갇힐 의사들이 몸부림입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여기까지가 오늘 스토리예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나, 여기 있네요.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 4대 의료개혁 사사건건 갈등이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관련 이걸로 봤을 때는 정부 입장이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잖아요. 의사분들이 파업을 하든지 뭐라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딜이 안 됐어요. 딜이 안 됐고 파업을 함에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강하게 나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의료법 개정을 해서라도 어쨌든 이번에 무조건 진행을 하겠다라는 보여짐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주가를 보면은 앞에서부터 봐왔지만, 앞에서 이때는 여기였었죠. 바다 요거 여기였었고, 자, 그 다음이 우선은 한때
이 박스에서 놀다가 지금 위 박스로 올라와서 지금 놀고 있는데 한번 죽을 뻔 했었죠 여기. 근데 다시 살려왔고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정부에서 강력한 뭔가를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아직 거래량은 안 터졌어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뭔가 돌파를 하려면은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자, 이 구간 지금 이 그 12,800원 정도 돼요. 여기 돌파를 하려면은 아마도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터져야 되겠죠? 뭐 이 정도? 얘가 이건가? 네. 어쨌든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재료랑 같이 돌파를 해서 이 위에 안착시키는 모습, 그래야지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좀 더 지켜볼만 해요. 뭐 아직 무너질 재료는 아니죠. 자, 걔 말고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비트컴퓨터가 며칠째 지금 계속 대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거래 대금을 저는 많이 보는데 돈이 확실히 많아졌고 여기는 수급이 앞전보다는 확실히 늘었어요. 요거보다는. 자, 그에 비해서 유비케어는 딱히 늘은 모습이 안 들어요. 누가 샀을까 그럼? 오늘 외국인 또 들어왔고요. 뭐 수급은 나쁘지 않고 비트컴퓨터는 개인이 들어왔을 느낌인, 그렇죠. 얘네는 거의 개인 세력처럼 그 세력주처럼 움직이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막 개인 되게 많이 샀거든요 여기. 그래서 개인이 막 끌어올린 모습이 막 있어서 예전에 상한가 칠 때도 다 개인 힘으로 올라와서 그럼에 불구하고 저는 유비케어 이런 걸 좀 안전하게 보고 뭐 알서포트 이런 애들이 저는 중심이라고 봤잖아요. YBM넷 차라리 이런 애들이 좀 더 낫다. 근데 오늘은 아이스크림 에듀가 쳤네요. 어쨌든 유비케어 비트컴퓨터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소프트캠프가 오늘 단일가가 풀렸어요. 단일가가 풀렸는데, 자, 그래서 한번 날아갈 줄 알았는데 사실상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때가 단일가잖아요. 이거 3개. 이 3개 때 단일가 때 제가 원했던 거는 많이 가봐야 한 요정도. 그리고 단일가니까 저는 이 안에서 3일 동안 놀았길 바랬어요. 이 안에서만 놀고 그 다음에 풀리면서 쭉 밀어 올려야 되는데 약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올려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 쉬는 모습. 자, 보시면은 오늘 쉬는 그 자리도 어쨌든 지지는 해줬어요. 자,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들 지지하고 그대로 해서 올려놨죠. 뭐 하루 이틀은 더 쉴 수 있어요. 3단계 격상까지는 뭐 아마도 이번 주 추이를 본다고 하니까 뭐 한 번 정도 흘렀다가 갈 수도 있고, 한 번 정도는 단일가 풀린 상태고 단일가 거친 친구기 때문에 얘는 한 번쯤은 대장을 한번 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ECS가 대신에 오늘 좀 더 갔죠. 얘 걸릴 때가 됐는데 슬슬 얘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넘으면 이제 걸릴 때가 됐거든요. 얘가 단일가가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봐도 얼추 종가 기준으로 3,700원이면 곱하기 2 하면은 거의 됐어요. 이쯤 됐으면 걸릴 텐데 아직 안 떴나? 요거 알서포트는 꾸준히 평균가를 올려가면서 올라왔고 아직 얘는 뭐 걸리려면 아직 좀 멀은 것 같아요. 네, 한 만원 치고 11,000원 쳐도 아직 조금 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꾸준히 천천히 가는 친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ECS 역시나 크게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인지 뭐 시간에 자료는 안 봤지만 시간에 조금 빠졌고, 그 외에 반면으로 알서포트하고 소프트캠프가 오히려 시간에서 좀 강하는 모습 보였어요. 자, 왜냐면은 얘는 또 이제 한 번 더 오르면 바로 단일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탈출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비대면 결제죠. 원래는 매번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좀 달렸었는데 오늘은 KG 쪽이 좀 보여줬어요. 누가 샀을까? 외국인이겠지?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잡아 끄는 모습. 그리고 연기금 좀 크게 들어왔네요. 3만 주면은 좀 크죠. 지금까지 그런 인력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이니시스 모빌리언스는 모빌리언스도 차트 그려가고 있죠. 자, 코로나가 점점 늘고 장기화가 되면은 당연히 비대면 결제가 늘 거라고 제가 말씀이 들었고, 그리고 그 2차 재난지원금을 뿌리게 되면은 당연히 결제는 액은 많아져요. 그리고 결제 건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피지 수수료든 어떤 수수료들,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뭐 그러고 여러 가지 있죠. 한국사이버결제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10월부터 진행하는 경기도 배달앱,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페이코 그러니까 NHN 쪽에서 비용을 많이 들일 뿐이지 거기서 그냥 몇 퍼센트 수수료 받아먹는 NHN 한국사회보결제는 특별히 돈 나갈 것도 없고 오히려 매출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나빠 보이진 않는데 지금 계속 돌파를 못하는 척을 해요. 솔직히 바로 할 수 있는데도 요 며칠 보면은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찔러는 봤어요 전부 다. 자, 보통 세 번 원래 이때 보통 이제 열려야 되는데 오늘 애매했어요. 오늘 분봉 보면은 솔직히 여는 줄 알았어요. 71,300원 갔다 왔거든요. 거의 돌파였었는데 앞전 거 거기서 살짝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나름 버티긴 했지만 이제 11시 지나면서 결국은 코로나 관련주랑 비슷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어요. 얘는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올 거예요. 오늘 누가 그렇게 확 땡기거나 확 던지거나 한 모습은 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주고받고 그냥 가만히 쉬어가는 모습.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네요. 뭐 어제도 그냥 쉬어가는 모습. 딱히 누가 땡긴다라는 건 없지만 외국인 어쨌든 뭐 사고 팔고 뭐 이때 크게 샀으니까 이때가 7만원이었죠. 7만원 아래 7만원 무조건 넘긴다고 보고 있고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얘는 아무 이슈 없다가 조용히 혼자 가는 그런 케이스여서 보면은 한번 갈 때는 또 요런 식으로 11%씩 여기는 몇 프로야? 8%. 얘는 7%. 얘는 4%밖에 안 되네. 한 번 갈 때 확 밀고 그 다음에 또 쉬어가고 보통은 얘는 약간 N자형 그리면서 그렇게 가는 애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왜 이렇게 차트가 이래. YBM넷은 이미 자리는 되게 좋아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자리는 굉장히 좋아요. 이걸 돌파를 했죠. 한번 지금 1, 2, 3, 4, 5, 6, 7 7일 동안 지금 같은 자리를 저러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 들어오고 뭐 기타 법인 조금씩 계속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장중에 얘도 좀 올랐을 거예요. 근데 쭉 빠졌죠. 장중에 아침에 오전에 올랐다가 얼마야? 한 11,200원까지 갔다가 쭉 뺐네요. 우선은 뭐 차트가 깨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딱히 깨지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잘 버티고 있고 여기 안에서 평균 가격을 좀 올려놔야지 그 다음 또 슈팅을 갈 수 있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죠. 메가인디도 여기서 놀아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애들이 이 친구 저 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아이스크림 에듀는 솔직한 말로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오늘 대장을 치려고 했었구나. 보자. 오늘 장중에 11% 많이 갔었네요. 네, 11% 찔러가면서 조금씩 고점을 갖다가 점점 올리죠. 고점을 올리고 저점을 계속 저점 올려주고 자 이러면서 평균 가격 올려놓으면서 자 슈팅 막 크게 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 걸러가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다 알잖아요. 학교가 웬만한 곳이 다 원격으로 간 거. 자 3단계 가가지고 휴교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고점까지 갈 수 있죠. 15,000원까지. 휴교 안 하면은 솔직히 어렵겠죠. 청담 러닝이 한번 찔러보긴 했는데 얘는 더 갈 수도 있긴 해요. 더 갈 수 있는 애는 맞는데 좀 안 가네. 보자. 오늘은 뭐 누가 그렇게 막 땡긴 자국은 없어요. 근데 기관이 단체로 좀 많이 들어왔네요. 어제부터 보면은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고 하루 쉬었을 뿐이지만 얼추 전반적으로 기관이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 외국인은 뭐 단타 같아요. 사고 팔고 준 만큼 팔고 개인도 뭐 딱히 뭐가 안 보이고 얘는 조만간 한번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얘는 차트를 봐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거의 고점까지 다 오긴 했는데 이번에 27,000을 한번 때리고 이걸 맞고 떨어진 것 같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자 2018년도 건데 18년도 게 지금까지 닿을까는 싶긴 하지만 어쨌든 요맘쯤에서 좀 멈추고 좀 쉬어가면서 좀 갈 것 같습니다. 얘는 우선 재료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자 나머지는 그냥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음압은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여줘요. 어제 GH 신소재가 이거 주봉이잖아. 잘 갔네 얘는. 얘 조만간 걸리겠는데, 얘 단일가 걸릴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어쨌든 강하게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거 관련주 있잖아요 걔네. 누구지? 우방인가? 원방? 원방테크. 얘네가 이제 상장하거든요. 수요 예측일이 8일에서 9일. 아직 좀 남았어요. 다다음 주인데 우선은 지금 뭐 병실이 계속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좀 달리는 모습은 보였죠. 그리고 오늘 시스웍이 쉬었어요. 하루 드디어 무한으로 계속 점상 쳤는데 하루 쉬었고, 이거는 만약에 내일 하루 쉬고서 내일 또 간다고 하면은 이건 조금 주의를 해볼 만해요. 왜냐면은 제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에 대해서 보진 않았어요. 지분율이나 뭐 그 회사 매출이나 이런 걸 보진 않았지만 보통 요 정도를 쳤으면은, 그리고 하루 쉬잖아요. 걔네랑 좀 비슷해요. 걔 누구야? 액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또 갔으니까 얘네들은. 정말 이런 애라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루 쉬고서 그 다음날 쏘고 바로 그냥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쟤는 얼마나 죽일지 모르겠어요. 얘는 5,000원에서 거의 뭐 5,000원에서 거의 10배를 올려놓고 이렇게 죽인 거니까 얘는 할 말이 없는데, 얘는 뭐 보자, 2,500원에서 한 4배 올렸죠. 여기서 죽일 거냐인데 볼게요 한번. 지금까지 누가 올렸을까? 여긴 다 나간 것 같고, 기관도 뭐 딱히, 기관도 딱히 보이는구나. 기관인데 금투가 아직 안 나갔어요. 금투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수량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앞전에 상한가 치기 전에 쫙 매일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 빨아놨는데 아직 금투가 나간 자리가 안 보이고, 기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나간 느낌이긴 해요. 뭐 앞전엔 거의 없었고, 최근에 샀던 거 여기부터 해봤자 이 정도 들어왔지만 뭐 거의 한 48,000 짤짤하니까 얘네들 한두 번 더 나가면 얘네는 다 나갈 것 같아요. 기법도. 그러면 이제 금투만 나가면 되는 건데, 자 그럼 개인이 밀었느냐? 개인은 뭐 딱히 한 건 없어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어딘가가 물량이 되게 많이 들고 있고 좀 많이 물려 있어야지 자기들이 나갈 구간을 잡고 나가는데, 그런 친구들은 없어요. 막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앞에서부터 매집한 그런 애들이 안 보여요. 고로 이런 애는 떨구기 시작하면은 정말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 모르죠. 근데 또 상치고 갈지. 자 뭐 우정바이오 이런 애들 있고, 실수억 말고 얘네는 지분이 그 원방 그 치는 갠데, 사실 얘가 더 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MVH 코리아 얘네가 더 지분이 많을 텐데. 자 이거 돌파했죠. 어쨌든 오늘 갭 띄워놓고서 앞전에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이거 못 뚫는 척 하면서 찔러보기만 하다가 오늘 갭 띄워서 자 안착시켰어요. 거기에 거래량 제대로 튀었죠. 거래량도 제대로 튀었는데 앞에 뭐 큰 거래량보다 안 보여요. 좀 더 갈 수 있어 보여요 얘는. 뭐 한번 눌렸다 갈 수는 있는데, 눌린다 하더라도 이거 4,150원 뭐 안 깨겠죠. 이거는 당연히 눌려봐야. 그래서 얘는 이걸 지지했었구나. 앞전 거 요거 살짝 지지하는 척 하면서 어쨌든 여기 잘 살아있네요. 누가 샀을까? 개인. 기법은 뭐 많이 나갔어요. 최근에 언제 샀던 건지 보이지도 않아요. 뒤로 당겨도 옛날에 사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물량이 따로 나올 만한 그게 있는 건지, 전환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확인을 안 해봐서 어쨌든 개인이 계속 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세력주라고 좀 보여요. 개인이 이렇게 원웨이로 계속 사들일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이득을 보면 나가는 그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 명의로 된 세력이라고 좀 보고,
어쨌든 이런 친구도 뭐 차트는 잘 그려가고 있다 라고 보고, 신성 얘도 한번 볼까? 거의 대부분 비슷하네요. 다들 돌파, 오늘은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앞전 것들. 근데 얘는 돌파해서 좀 그 위에 안착시켰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 바로 코앞에다가 갖다 대긴 해서. 근데 얘도 갈 거는 같은데 거래량이 앞전 거보다 적죠. 엑사는 모르겠어요. 우선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요. 별로 딱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얘도 적었구나. MVH도 우정바이오가 좀 컸었고 오텍이 좀 컸었네요. 우선 제가 잘 보지 않는 섹터여서 얘네들은. 어쨌든 그러신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뉴스로 돌아갈게요. 자, 지우고 다음은 뭐냐. 이거는 그냥 말씀만 드리려고. 뉴스 찾다 보니까 거의 오후 늦게 하나 나왔는데, 인천에서 뭐 이제 40명 넘게 추가 확진이 됐는데 30여 명이 교회 집단 감염이었다. 전에 나왔던 뭐 무슨 그거 있었는데, 갈릴리 교회 이거 관련해서 5명이고요. 다른데 여기 있네요. 주님 교회 관련해가지고 뭐 한 30명, 기존 확진자를 포함해서 30이네. 어쨌든 다 포함해서 30이고, 그 새로운 교회에서 어쨌든 뭐 주님 교회에서 25명이네요 사실상. 막 이렇게 전체를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커 보이게 이렇게 좀 기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은. 결국은 그 교회는 25명인 걸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더 있었고. 자, 앞전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얘기를 했잖아요. 백신 긴급 승인 해야 된다, 막 진행한다고. 그러면서 나스닥하고 다우들 굉장히 힘받아서 올랐죠. 근데 안 된다라고 했어요. 뭐 어차피 안 된다고 한 거는 오늘 오전 9시니까. 근데 주가에는 딱히 미증시에는 영향이 없을 거는 같아요. 왜 이렇게 되죠? 네, 아직까지는 뭐 딱히 보이는 건 없고 해서 긴급승인이 안 된다고 하지만 백신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은 지금 존슨앤존슨인가 어디지 지금 미국 하는 데가, 제가 백신 쪽 잘 안 봐서. 해서 몇 군데에서 백신 3상을 갖다가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잖아요. 대규모 임상 진행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뭐 얘기가 나오거나 중간 데이터들 나올 때마다, 중간 발표를 할 때마다 계속 언택트는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저는 그냥 단타로만 대응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그냥 뭐 한 일주일 짧게 보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갑자기 국내에서 코로나 사람들이 줄어들면은 그냥 다 그 자리로 다 죽는 거니까, 그죠? 아무 이슈 없이 올랐죠. 자, 그리고 미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서 미국 정찰기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을 했대요 오늘. 이 뉴스가 입력은 이제 26일 뭐 10시 45분이었어요. 이때 미중 관련 애들 제가 보는 3명 있잖아요. 어디 갔냐. 유니온이 한번 살아 올리긴 했어요. 뭐 중국하고 경제를 같이 갈 수 없다 이러면서. 근데 분봉 보시면은 오늘 안 쳤어? 쳤을 텐데 안 쳤네. 여기는 얘는 쳤어요. 뭐 조금 뭐 한 10시 50분에 좀 튀긴 했는데 뭐 크게. 그쵸. 근데 뭐 정찰기가 사실상 정찰기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정찰기가 뭐 금지구역에 와도 뭐 발끈을 한다 해도 딱히 시장에서는 크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매했던 게, 저는 이걸 보고서 미국 정찰기가 금지구역에 진입한 것은 중국군이 실탄 훈련이 진행되는 때였다. 중국군의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실탄 훈련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얘기는 지금 중국 이렇게 있으면은 막 여기저기서 지금 전역에서 지금 실탄 훈련 중이에요 전부 다. 근데 여길 들어온 거죠 정찰기가. 그랬다는 거고 뭐 딴 건 없더라고요 미중은.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어쨌든 여기서 살려 있어요. 살려는 놨는데
또 며칠 동안 이슈가 없으면 한 번 더 죽일 수도 있겠죠. 이슈가 있으면 좋은데, 요선 지지하는 요선인데, 요 위에서 이제 이걸 깬다면은 조금 생각해볼만 해요. 트럼프가 뭔가 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뭐 먼저 강하게 하는 건 안 보여요, 계속. 자, 그리고 태풍 관련해가지고, 태풍 관련해서 이 태풍이 거의 마지막으로 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태풍이 올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우선은 이렇게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이 오기 전에 한 요쯤 왔을 때 이제 다 던지고 나가는 게 좀 맞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졌죠. 갭 떴다가. 자, 그때 마지막 태풍 온 날이 이날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그 다음 태풍 끝났으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근데 이분들을 살려주겠다고 새로운 태풍이 왔죠. 적당히 저는 봤을 때 한 10,000원 얘기를 했었는데 좀 많이 갔어요. 생각보다 거의 11,000원까지 한번 튀었어요. 10% 더. 오늘 뭐 한 7%? 오늘 종가로 보면 1,700인데, 인선 ENT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돌파를 못했죠, 오늘. 어쨌든 자, 이런 자리들 돌파 못했고 맞고, 이제 내일이면 태풍 다 지나가잖아요. 태풍이 와서 뭐 얼마나 부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풍이 지나갔으면 끝난 거예요, 재료는. 자, 볼게요. 자, 여기 27일 내일이죠. 27일 9시가 평양이에요, 평양. 자, 이미 북한으로 넘어가요.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북한으로 넘어갔죠. 근데 뉴스나 이런 막 네이버 같은 데서는 7시 8시 때 막 때리고 간 거, 막 어디 뭐가 무너졌다 막 이러면서 어쩌면 갭이 좀 뜰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런 거 가지신 분은 저는 무조건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라면. 자, 이게 여기잖아요, 평양. 그러면은 서울 옆은 여기에요, 백령도 옆에. 백령도 남남동 쪽 100km. 그게 오늘 새벽 3시죠. 오늘 저희가 자는 동안 간단 말이에요. 다 지나가요. 자, 재료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인선 ENT 있었고, 얘는 같이 보긴 하는데 얘도 거의 비슷하게 가죠. 장마와 모든 태풍 왔을 때 뭐 농산물 이런 애들 다 죽으니까. 근데 더 이상 이슈 없죠. 죽었죠.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오는 거래량을 보고 있고, 은봉의 거래량 터져서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조비 비슷할 거예요, 얘네들. 얘네도 윗꼬리. 자, 어쨌든 한때 물렸었던 사람들 물 잘 타왔으면 무조건 다 살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죠, 저 태풍이. 바비인가 얘가? 바비? 바비. 자, 그 다음은 정치 테마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 테마는 잠시 조용했어요. 서영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그걸 얘기했었죠. 자기 이름을 빼달라, 그 지지율을 할 때마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앞전에 이런 자리, 자, 그리고 이런 자리 지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갭이 떨어졌죠. 이때 갭 떨어졌는데, 어쨌든 죽은 건 아니다, 살아났다. 근데 오늘 오른 이유는 좀 찾아봤는데 딱히 안 보여요. 뭐가 있을라나? 출근하는 윤석열밖에 없네요. 뭐 딱히 안 보이는데. 네, 딱히 안 보여요. 아마도 얘네가 오르면서 그랬을 거예요. 우선은 KNN 홍정욱 관련주인데, 자, 서현이 빠지면서 홍정욱 관련주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 야당 쪽에서, 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막 1위로 달렸어요. 근데 내 이름을 빼줘 해가지고 떨어졌죠. 그러면 야당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생겨야 되겠죠. 그럼 누가 보이냐? 예전에 막 하던 그 오래되신 분들 말고 새로운 뉴페이스를 원해요, 야당은 계속. 자, 그러면은 젊고 좀 그런 분, 홍. 자, 그러다 보니까 홍이 좀 움직임이 좀 컸어요. 최근 요 며칠 못 뛰어넘었던 자리들 전부 다 뛰어넘었죠. 우선은 앞전에 이런 자리들 못 뛰어넘었는데, 그 서현이 쉴 때 결국은 돌파를 시켜서 시도를 했고, 자, 오늘은 그 시도를 했지만 앞전에
서현이 쉴 때 못 뛰어넘었지만 그 앞에 건 돌파를 못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갭 떠서 시작을 해서 돌파를 시켰죠. 이 역사적 신고가는 아닐 거예요. 오래된 해서. 진짜네? 어우씨.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럼. 자 어쨌든 갭 떠서 갔고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거의 한 21% 올랐는데 오늘 거래량 많이 터졌. 이 정도면은 좀 많이 터졌어요. 180% 많이 터졌는데 매동이 좋아요. 아니구나. 개인이 많구나. 개인도 어디서 이렇게 났어? 기타법인이 언제 한때 최근에 좀 모아왔던 사람은 기타법인인데 이 물량 말고도 앞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나봐요. 많이 샀었구나. 그리고 많이 팔기도 해요. 보면은 이런게 있네요. 이렇게 상한가 칠 때 덩어리로 던지는 원래 그런 애예요 얘는. 그러고 최근에 좀 샀다가 가지고 있던 거 쿵 하고 던졌는데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사모펀드랑 보험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기간 좀 들어왔고 많은 수량은 아니죠. 금액으로 보면 2,000원짜리니까 개인이 좀 많이 들어왔죠. 90만 주. 모르겠네요 얘는 솔직히. 우선은 이 정도 한번 떴고 올렸으면은 하루 쉬어가는 게 맞아요. 대체로 차트가 연타로 가기에는 바이오주나 그런 애들은 막 연타로 가는데 이런 테마주들은 바이오 같은 그런 게 아닌 다른 테마들은 한번 쉬었다 가는 게 대체적인 특성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서현 살짝 살아나니까 따라 살아나는 애는 2등주 덕성, 그리고 덕성우도 있죠. 덕성우는 좀 약했네요. 어쨌든 얘도 조금 살아났어요. 살려놨죠. 다 지지를 하면서. 그래서 윤 총장님이 뭐 이제 또 그 법무장관이랑 티격태격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좀 강한 발언을 하면은 당연히 또 한 번씩 움직여 줄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쪽은 지금 야당 얘기였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여당 쪽 재난지원금 이 좀 이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죠.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사람들이 좀 그렇다 보니까 경제를 살리려면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 되긴 해요. 경제를 돌리려면은 지금 돈이 안 도니까 돈을 시장에 굴리려면은 돈을 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난지원금 2차 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야가 따로따로 노는데 국민 여기서 이제 이걸 봐야죠. 국민 10명 중에 7명 2차 재난금에 찬성한다는 거예요. 자, 76.6%가 1차 여론조사 때보다 더 높아졌어요.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찬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 정도면 줄 것 같긴 해요. 뭐 여론조사로 가서 주는 건 아니지만 지역별 찬성 여론을 봐도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제주도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만 좀 떨어지네요. 그리고 연령별로도 남성 여성도 비슷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잘 올라가는 거 아니죠. 전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보수층 중도층 반대가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중도층은 거의 다 찬성을 하고 있고 진보층이 약간 반대가 더 적어요. 굉장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하죠. 이제 어디 갔어? 그 다음 게 꺼내놨나 내가? 안 꺼내놨네. 자, 해서 여기인데 여기 있네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자. 모든 국민을 동일하게 주긴 안 된다. 왜? 나라 국간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 국간이 너무 빈다. 그랬더니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한테 30만원 준다고 나라가 망하냐. 이건 다른 뉴스에서 봤는데 이거 30만원 줘봤자 부채 비율이 뭐 0.8%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국가 부채가. 그래서 이게 망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죠. 100명 줄 거 70명 주자, 60명 주자 이런 건데 거기에 30만원씩 좀 더 줘봐야 0.8%도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얼마 안 오른다. 그냥 다 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진보층 반대하는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찬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대부분 했을 때 전원한테 줬을 때 표가 더 많이 간다고 저는 느껴져요.
일부만 준다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좀 애매모호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싫겠죠. 나도 세금을 내는 똑같은 국민인데 내가 뭐 그렇게 많이 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전체를 다 주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재명 쪽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곧 지지율이 나올 때가 됐죠.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보통 막 목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와요. 근데 이달 보통 월 말에 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월말 월초 이때 새로운 지지율 그게 나오는데 며칠 안 남았죠. 4일 4거래일 남았어요 지금 딱. 그러면은 에이텍 지금까지 2%가 차이 났었거든요. 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오늘까지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을 때가 한 38,000원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빠졌죠. 이걸 결국은 깼죠. 이걸 오늘 깨고 내려왔는데 내일 정도 여기 그 다음 또 보이긴 해요. 35,200원 정도가 보이긴 하는데 이쯤 되면은 웬만한 분들 사실 거예요. 에이텍 볼까? 에이텍 어디갔어? 자, 에이텍하고 에이텍 TN 뭐 한 1% 정도 올라갔어요. 에이텍 같은 경우에 시간에서 1% 올라갔으면 다시 한 요까지 올렸겠죠. 37,000원 아니겠다. 36,8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얼추 조금 올려놨는데 누가 샀는지 보면은 오늘 개인 조금 샀지만 뭐 기법 조금 사고 뭐 특별하게 누가 막 왕창 사고 왕창 팔고 없어요. 그냥 쉬어가는 날이었어요. 대충 보면. 그래서 지지율 나오는 리얼미터 쪽 지지율 나오는 날짜를 봤을 때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정도로 떨궈 놨으면은 얼추 요 정도 요거 지지하든지 그냥 요대로 반등해서 요거 살려놓든지 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뭐 지지율에 따라 다르지만 한 요 정도 42,000원 요 안에서 놀지 않을까. 다시 올려놓고 뭐 지지율이 세면은 만약에 막 2%에서 6% 차이 8% 차이 이렇게 벌려놓는다면 돌파하고 달리겠죠 또.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뭐 한 3, 4%다 하면은 다시 이 위에다 언저리 4만원 라운드에 놓고 가지고 놀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장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선 그 끝까지 가는 봐야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 홍정욱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아요. 돌긴 도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뭐 SNS 보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건데, 자, 관련 테마죠. 아까 얘기했던 KNN은 있고 디지털 조선. 자, KNN이 좀 많이 올라왔더니 디지털 조선이 좀 따라가긴 했죠. 얘는 누가 샀을까? 얘네는 개인하고 기법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KNN 대신에 얘가 한번 달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러면은 KNN은 약간 좀 그랬지만 뭐 둘 다 비슷해요. 그게 그거 같은데 얘도 앞전 것들 다 돌파시키고 갭 떠가지고 돌파시켰지만 여기까지는 좀 더 보이는 그런 모습 보시면 되는데, 홍정욱 테마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는 안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지 않나? 댓글 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는 이상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몇 번 계속 간혹 말씀드려요. 그 디지털 화폐, 법정 디지털 화폐 이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뭐냐면은 중국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예요. 법정. 그러니까 사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중국 그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 나라 있잖아요. 중앙정부 이런데 뭐라고 해야 돼 그걸? 디지털 위안화를 하는데, 자,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중국은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먼저 법정 디지털 화폐를 정식으로 발행에 사용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달러 패권을 놓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미국도 디지털 위안화가 아니고 걔네는 디지털 달러겠죠.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에 뉴스를 다른 거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럽도 그렇고 그 다음에 G20에서 진행하는 게 10월 15, 16일날 진행을 하죠. 자, 10월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며칠이야?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됐어요. 얘네도. 자, 9월 한 달 남았다 보면 돼요. 거의 앞에 바로 1, 2주 전에는 당연히 이제 막 뜨니까 뭐 종목 다른 것들 얘기 드렸는데 그냥 이것만 볼게요. KCT 같은 경우에
원래 진짜 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매집봉만 계속 쭉 있던 애예요. 이런 식으로 아래 밑꼬리는 거의 없죠. 내려오면 다 잡아먹겠다는 거죠. 자, 그랬던 애가 정말 매집도 힘들고 호가창도 얇아가지고 사기도 힘들었는데, 땡큐한 거는 이렇게 지수 빠질 때, 이렇게 지수 빠질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분들은 코로나 관련주를 사겠지만 지수 빠질 때 갖고 싶었던 종목들을 갖다가 주우면 돼요. 정말 이런 종목은 죽기 어려웠었거든요. 사기도 어려웠었고. 자, 외국인들 지금 신났죠. 얼마 이게 지금 여기 내려오자마자 얘 미친듯이 계속 사들고 있어요. 오늘도 또 3만주, 어제 4만주 뭐 계속 무한하게 사죠. 뭐 사모는 뭐 찔끔찔끔 계속 사고 있고, 뭐 그 정도네요.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660억이잖아요. 660억에 곱하기 0.36을 하시면 되거든요. 해보자. 굉장히 지금 돈이 얼마 없어요. 660억에 곱하기 0.3 몇이었냐? 4야? 36. 자, 230억짜리에요. 230억. 230억이 지금 유통 가능한 금액인데, 이러면은 솔직히 요즘 막 집 비싼 집들 막 한 30억 막 이러잖아요. 한 7명에서 그냥 이거 물량 다 걷어버리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굉장히 여기 넘어선 것 같아요. 우선은 4,000원 전까지는 저는 매수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4,000원. 왜냐면 원래 사기가 힘든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요 자리까지는 이런 것들 보고 하면은 웬만해서 여기서는 물릴 일은 없다. 4,000원 아래에는. 4,000원 넘어가면은 모르죠. 그러고 재료가 점점 시점이 가까워진다는 거고, 세계적으로도 얘기가 굉장히 많고 디지털 달러가 이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자, 저런 종목은 지수 떨어질 때 노리고 있으시면 좋고. 카카오 게임즈가 26일부터 했으니까 오늘 했나? 오늘부터 했나 본데. 그래서 9월 11일인가 그럴 거예요. 얘가 그때 이제 상장을 해요. 근데 가격 워낙 싸니까 뭐 남는 돈 있으시면은 이거는 무조건 저는 넣으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IPO 가격을 갖다가 낮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회사들이 요즘 좀 있어요. 낮춰가지고 진행한 다음에 SK 바이오팜처럼 그 다음에 호응을 갖다 쫙 해서 뭐 몇 번 상을 치겠죠 또. 저는 그래서 얘네들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공모 희망가가 이거잖아요. 굉장히 싸요. 근데 장외에서 지금 3분의 1 가격이에요. 장외에서 6만 얼마짜리가, 그러면은 장외 물량이 절대 첫날 상장을 하자마자 2만원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물량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청약해야 되는 게임이죠. 자, 그래서 좋게 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끝나겠죠. 이게 끝나면은 11일이면 끝나요. 어차피 11일까지는 이슈가 가지도 않겠지만. 자, 이때 상장을 하면은 게임이 끝이 나죠. 근데 그 전에 얼추 개인 청약하는 그때가 1일, 2일인가 이럴 거예요. 이거 지나면 이제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카카오 게임즈 관련 막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관련주 가지신 분들은 뭐 적당히 수익 내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청약이야 청약률이 굉장히 높을 거니까 얘네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애가 매번 얘기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국금융지주하고 뭐 이제 예스24 이런 애들. 아, 이것도 이평선이 또 사라졌네요. 이게 제가 근데 바로 이거를 못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거 이평을 만들고 이어서 갈게요. 잠깐만, 이거를 좀 쉬어야 되겠다. 네, 사라졌던 이평을 좀 다시 채워왔고요. 제가 HTS에 약하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지고. 우선 예스24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 눌림 주면 어쨌든 살려나간다. 얘네들 분명히 오늘도 기법 샀겠죠? 그렇죠. 기법이 안 사는 날이 없어요. 얘네 정말 계속 모아갈 거예요. 얘네들은 심하게 주가를 올리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줄 것 같고, 얘네들이 어차피 나가려면은 지금 여기 호가창을 보면은 분명히 없어요. 호가에 보시면은 고작만 3,000개 이래요. 3,000개 해봤자, 10,000개 해봤자 8천만원인데 여기 해봤자 10,000개가 안 걸려있죠. 시간이 해서 그런가? 아닌가? 네, 이거 그쵸.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기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쟤네들도 나갈 수가 없다. 나가려면은 카카오뱅크 이슈를 터트린 다음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거래량이 막 터질 때, 그때 나갈 생각인 거예요. 기법들은. 그래서 무난히 그냥 천천히 사모으시면 돼요. 얘네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모양 비슷하긴 해요. 근데 뭐 같은 이슈로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가 초반에 좀 빠졌잖아요. 초반에 좀 빠질 때 얘네는 코스피 굉장히 지수를 많이 따라다녀요. 한국 금융지주는 원체 증권 주다 보니까 지수를 반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앞전에 있었던 거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어제 올려줬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오늘 같은 날도 하락을 했었어요. 잠시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우두두두 떨어졌죠. 근데 다시 잡아 올려놓고 밑꼬리 만들어서 가는데, 밑꼬리가 어디냐면은 앞전에 있었던 그런 자리죠. 자, 뭐 비슷해요, 웬만한 애들. 자, 이런 지지되는 그런 자리 지지했었고, 그러면은 누가 샀냐 보면은 개인이 좀 샀더라고요. 얘는 봤어요. 근데 개인이 샀는데 뭐 왕창 산 건 아니고, 뭐 기관이 엊그저께 한번 올릴 때 14만 주로 올렸는데 오늘 뭐 4,000개 정도 판 거는 별 의미도 없고, 그냥 오늘 얘네 쉬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 손바뀜 좀 있었겠죠. 당연히 코로나 하면서 지수 빠진다고 했으면 손바뀜이 좀 있었을 거고, 자, 손바뀜이 있으면은 이제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크진 않은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선주도 보면은 우선주는 솔직히 제 다른 영상에도 보셨지만 크게 갈 놈이어서 얘는 나중에, 근데 좀 리스크가 있을 뿐이지 얘는. 자, 어쨌든 이런 자리들 어제 돌파했다고 얘기를 했죠. 돌파를 했었고 오늘도 뭐 내려왔긴 했었는데 우선주여서 이게 정확하게 딱 닿기가 어려워요. 대충 이 정도면 지지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위에서 어쨌든 살려놨다. 어제 본주랑 같이 가는 거니까. KCT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자, 해서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가는 애는 없어요.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부터 몇 개 있긴 한데 솔직히 설명할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걔네들은 계속 설명 안 드리고 있어요. 얘가 끝났을 때 그 다음 어떤 종목이 상장이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뱅크 아니면 페이지라고 보고 있어요. 카카오 페이지. 근데 뱅크가 규모가 원체 커졌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은 상장을 페이지보다 땡겨가지고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오르기 전에 사시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던파 이슈가 없었어요. 지금 뭐 중국에서 텐센트 쪽에서 딜레이가 됐고 막 그랬는데, 자, 이 기사는 오늘 기사인가 어제 기사, 오늘 기사일 거예요. 자, 중국에 먼저 출시를 앞두고 있는 던파 모바일은 중국에서 사전 예약 인원 4천만 아닌데 이게 한 6천만인 걸로 알고요. 6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현재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 그 다음 제가 중요하게 본 맥락은 이거예요. 추후 국내에서도 출시될 예정으로 국내 이용자들도 던파 모바일이 어떻게 출시될 건지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제는 거의 출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넥슨이 지금 여러가지 게임을 이번에 많이 내놨잖아요. 넥슨 자체가 게임 IP가 좀 그렇다 싶었었는데 의외로 여러가지로 갑자기 많이 살렸어요. 몇 가지 나오면서 얘네 게임들 한 4가지인가 이번에 연타로 나왔는데, 자, 그러면서 넥슨 주가를 볼게요. 지금 돌아섰죠. 저는 좀 내려오면은 한 15,000원까지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와 정말 이거는 여기 15,700원 800원 여기 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좀 아쉽게 안 왔어요. 애매하게. 이때 얼마였냐, 16,200원까지만 왔죠. 조금 아쉬워요. 보고는 있었거든요 저도. 여기 근데 요즘은 차트를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다 선을 그을 줄 아시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여기까지 안 와요. 웬만해서 약간 좀 돈 더 주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전에 에이텍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서 말한 거죠.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그 자리에 안 올 것 같아서 약간 보통 이렇게 살짝 지나쳐요. 그냥 이러고. 자, 어쨌든 지나쳐서 가는데 누가 샀냐. 자, 외국인 털긴 했는데 뭐 금투 꾸준하게 사는데 뭐 물량은 많지 않아서 그냥 한 번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고, 지금은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주고받고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외인이 하락하면서 좀 더 많이 간 모습이에요. 많이 가져간 모습. 오늘 날짜로는 뭐 누가 막 밀었다, 누가 땡겨놨다 그런 건 안 보이고, 어쨌든 오늘은 자, 차트 살짝 들어 올리는 모습. 뭐 거래량이 지금 죽어 있긴 하거든요. 뭔가 이슈가 좀 더 생겨야 되는데 얘네가 9월 며칠 날 이게 피셜인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나온 거 아닌 걸로 알아요. 9월 며칠 날인가 그걸 한다고 했어요.
던파 모바일 쪽. 그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 좀 찾아보시면은 언제 다시 시작을 하겠다 이런 뉴스 계속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거의 다 했다. 아시아나 뉴스가 나왔는데 현산이 유상증자 규모를 2.2조에서 1.5조로 줄여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뭔 뜻이냐? 산업은행에서 돈을 갖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금액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값어치가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말고 이 뉴스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또 1조라고 했어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인수가격 1조를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인수가를 최대 1조가량 깎아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래 무산을 선언한다고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1조를 깎아주면은 뭐 실사 다시 안하고 그냥 살게요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시간외를 봤을 때는 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서 뭐 채권단은 이 일정 금액으로 투자가 되는 거고 정상화하겠다. 코로나 사태로, 그러니까 얘기가 이거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계약 금액을 깎아달라고 징징댔어요, 현산이. 근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방법은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막 신주 인수권을 하고 유상증자 해가지고 하는데 결론은 얼추 한 8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저기 뭐 1조라고 하는데 그 정도 깎아준다고 해요. 자, 이제 주가를 봐야죠. 얘네는 IDT는 매번 얘기를 했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정확하게 얘는 여기까지 왔었네. 얘네는 분리매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거의 바닥 찍고, 근데 요즘은 진짜 이렇게 바닥을 안 찍어요. 보면은 한 몇백 원이라도 더 올려. 자, 이게 얼마야? 한 3, 400원? 거의 한 2% 이상? 진짜 딱 이렇게 딱 그어 놓으면은 그 선까지 요즘은 잘 안 옵니다, 희한하게. 자, 어쨌든 오늘 같은 날은 좀 다시 한번 올려 놓는 모습이고, 웬만한 자리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시간에도 얘가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좀 갈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약간 갭 떠서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뭐 만난다고 했었거든요. 보면은 자, 운명의 날 6시간 전에 막 얘기했죠. 오후에 최종 난판을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계속돼. 그래서 이제 정문구하고 이제 이동글이 지금 그 산업은행 쪽에서 얘기를 해서 최종 단판을 짓겠다 했는데 최종 단판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나온 게. 자,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이고, 그래서 오늘 갭이 떠서 시작을 했죠. 근데 종가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위에 보면은 어쨌든 앞전에 물렸던 사람들 다 나갈 수 있게 해줬어요. 오늘 가격 보면은. 자, 웬만한 사람들, 여기 다 물린 사람들 솔직히 여기 물리지 않는 이상 여기서 다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나간 거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그림을 그렸다면 저는 외국인? 아니네. 오늘은 그냥 자기들끼리 돌려 먹은 것 같아요. 거래량을 터졌는데 누구 하나 그렇게 막 크게 사가는 사람 없죠. 뭐 기타 보험도 다른 데 없고 투신도 뭐 딱히 없고, 그냥 손바뀜이 컸다라고 보여져요. 손바뀜이 컸고 시간애가 올랐을 건데, 그랬으면은 내일 이거 자리들 전부 다 올려서 이 위에서 한번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25,000원 이상에서 안착을 시키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자, 얘네는 좀 별로야. 자, 진짜 쓱 봐도 별로야, 별로. 자, 우선은 이런 자리를 지지를 했었어요. 예전에 이런 자리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기 다 물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지지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4,000원 라운드에서 놀았죠. 4,000원 라운드에서 놀고, 앞전에서도 이렇게 그 박스 안에서만 놀아요. 계속 돌파 안 됐어요. 그 전 거까지 차트를 보면은 얘네는 이걸 돌파하기 위해 오래 걸렸지만 돌파해서 올라온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자, 이 박스권 안에서만 지금 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재료가 계속 없었죠. 자, 한 번 돌파 시도했고 몇 번 돌파 시도했어요. 찔러보긴 계속했어요. 오늘도 또 찔러봤죠. 자, 근데 오늘은 의미가 있는 건 거래량 좀 터졌다. 며칠 동안 조용했는데. 자, 아시아나 항공이 어떻게 됐을까? 여기 아시아나 없네? 없니? 없을 리가 없는데.
여기에 종목 추가.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뭐 시간에는 뭐 그대로네. 딱히 뭐가 없어요. 아시아나 IDT는 오히려 빠졌네요. 저거를 인수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볼 만할 것 같고, 뭐 현산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봐야 되겠죠. 근데 내일은 거래량이 더 터질 수도 있다. 뉴스도 있고 재료도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네 쪽에서 안 할지 할지를 봐야 되니까. 자,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자, 오늘은 영상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